그냥 묻을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현 정부 내에서 적당히 묻고 가면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수사받는 피해자인데 출국 금지까지 해제해 가면서 호주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뭐냐? 총선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매우 안 좋은. 이 대통령실의 설명이 불충분해요. 처벌할 거 처벌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해서 끊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전문성이 있는 누가 뭐 난교 이런 거 그랬나? 해가지고 사회적 질타를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대체? 저는 이거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과. 특히나 이 도태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당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에서 정확하게 평가되었는가. 이 문제도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서 논란이었는데 일요일 오후 호주로 출국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항까지 가서 이제 어딜 도망갔느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출국을 결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수도권 출마하시는 국민의힘 후보들, 곽 후보님처럼 이런 분들은 죽을 마실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흐름이 원래 정권 심판론이 되게 강하다가 야권에서 이제 내부 갈등 이런 게 터지면서 이 전선이 희석이 됐는데 요거 한 방에 지금 재정비가 되고 있어. 이거는 최상병 건은 그냥 묻을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이건 정권 끝나고도 계속 가요. 이거는 그 정도로 파괴력이 강한데 이거를 지금 현 정부 내에서 적당히 뭐 무마하고 묻고 가면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종섭 국방장관 장관께서 왜 지금 수사받는 피해자인데 출국 금지까지 해제해 가면서 호주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뭐냐? 라는 논리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호주랑 뭐 방산 협력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라서 전문성 때문에 갔다 이러더라고요. 말이 안 되지.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이 이종섭 하나밖에 없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방식이나 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그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에도 아주 안 좋을 거고 정부의 이런 모습 때문에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정부에 더 이상의 권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지라는 걸 리마인드 시키는 건이기 때문에 총선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매우 안 좋은. 여당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이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건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고, 근데 그런 일을 둘러싸고 이런 불필요한 뭐 수사권을 이전을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좋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제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이 대통령실의 설명이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알았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출국 금지가 내려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절차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처벌할 거 처벌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해서 끊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뭉개면 뭉갤수록 안 좋다. 그래서 빨리 설명해 주시고 처리하셔라. 게다가 짧게 얘기하면 마지막까지 그림이 너무 안 좋아요. 임명장도 아직 받기 전에 복사해서 나중에 보낸다고 해서 무슨 야반 도주하듯이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림 자체가. 장면이 포착. 그림 자체가 무슨 진짜 죄 지은 사람 도망가듯이 이렇게 몰래 갔잖아요. 그럼 뭐 뻔히 공직에 임명되는 건데도 이런 것들이 엄청 안 좋게 나중에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도태우 후보가 모두 텃밭인 대구에서 공천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국민의힘 다시 탄핵의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중도층보다 집토끼 챙기려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나 우려,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후보님 먼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 당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사실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양당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일종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셈인데, 이제 막판에 저희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대구 TK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와 가까운 인사다라는 걸 가지고 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유영아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가 실제로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이 됐을 테고,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특히나 이 도태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당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 공천 과정에서 정확하게 평가되었는가, 그리고 잘 반영되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을 저조차도 할 지경인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부분이 좀 두렵고 걱정됩니다. 아쉬우시군요. 네. 수도권을 또 뛰고 계시기 때문에 더 예민한 것 같고요. 도태우 후보는 말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총선에 부정선거를 주장하신 바 있었고, 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셔서 지금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왜 공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자유한국당이 패배했을 당시에 공천 파동의 키였어요. 키. 유영아 변호사의 공천, 유승민 의원의 컷오프. 이 두 개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때 그냥 주지 그랬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다음에 도태우 이분은 이런 식으로 또 해버리면 도로 자유한국당 되잖아요. 이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색깔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본인이 던졌던 메시지들조차 이게 희석시키는 사안인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후면에서 이면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지점에서 좀 아쉬웠던 게, 네.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물론 과거의 발언이고 사과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사실 저희 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좀 벗어난 그런 어떤 범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이러이런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다른 어떤 이걸 상쇄시킬 만한 장점이 있어서 공천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선 비판과 지적을 좀 따갑게 했더라면,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생각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상처받지 않으면서 앞으로 남은 공천들, 그다음에 선거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두고두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만한 지점이어서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게 매우 안 좋은 나비 효과가 될 거예요. 아하.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 과거에 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적대는 사람이라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제가 그대로 읽은 건데요. 이렇게 적었던 게 과거죠. 2014년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공천 재검토 가능성, 또 이 발언에 대한 평가 해주신다면요? 아니 그 장혜찬 최고위원은 말 함부로 하는 거 뭐 되게 유명한데 공천했으니까 이걸로 재검토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게 전 무슨 맥락으로 한 얘기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일단 필요해요. 나는 이 얘기를 왜 아무리 과거지만 네. 그냥 전문성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하면 되지, 왜 그 앞에 난교 이런 얘기를 앞에를 왜 달았냐? 난 글의 행간 자체를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성이 있는 누가 뭐 난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랬나? 사회적 질타를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대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보세요? 저도 맥락은 잘 모르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과거의 글이었다 하더라도 그 표현들을 어쨌든 간에 뭐 공개된 어떤 SNS에 올리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개인으로서도. 이건 좀 다른 표현, 좋은 표현도 많을 텐데, 혹은 이 같은 표현을 하고 싶더라도 좀 순화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걸 했어야 되는지, 이거는 당연히 본인이 어쨌든 과거에라도 했던 일이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그냥 모든 게 까발려질 거를 기본적으로 각오하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불평불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공천을 재검토하거나 본질적으로 장해찬 후보의 자질을 가지고 뭐 본질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럴 만한 사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글 자체를 쓴 취지가 물론 전후 맥락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니까 뭐 의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표현의 뭐랄까 이 성급함이라든지 부적절함 이런 것들이 문제지. 그래서 이게 뭐 본질적으로 후보 자체를 사퇴하거나 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다. 저는 이거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과. 그냥 과거에 했던 얘기인데 부적절한 얘기다라고 네. 그냥 차단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자의 정무 판단으로는 이거 지금 이재명부터 사퇴하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조정평가할 때 거의 항상 1등이었거든요. 네. 뭐 이런저런 공약 이행률 90% 넘어가고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직무 평가로 치면은 교수 시절이나 지금이나 전문성으로 치면은 뭐 교수 그 논문 인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엄청 높아가지고 인정받는 학자였잖아요. 두 개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두 분 비판할 때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으로 비판하나요? 도덕성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랑 논리적으로 안 맞지. 이재명 대표부터 사퇴하라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둘은 오히려 자기가 비판하면 안 되고 본인이 전문성을 뭘 보여줬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사퇴해야 돼.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다.